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저 선유도랑 그쪽에 이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군산은 저는 뭐 제 삶에서 자전거가 있는 게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인데 새만금 맨 처음에 할 때 그때 자전거를 맨 처음에 개통하거든요. 그때 자전거 타고 새만금에 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주 군산하면은 저는 이제 연세대학을 나왔는데 연세대학 정신과 출신들은 군산 개정병원 지금 없죠. 지금도 있어요. 군산 개정병원에 늘 파견 나와가지고, 그래서 군산하면은 저는 아주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 없거든요. 서울인데, 그래서 강화도, 군산 이게 고향같이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 그 중에서 저야 아침마당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부 상담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부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저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지금 오늘 얘기 나오는 이런 사랑,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8월 달에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요 사랑에 반대되는 분노에 대한 거를 이제 또 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게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환자를 만나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인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간관계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부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경험하고 서로 마음 힘든 거 알아주고 이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오늘 같이 얘기할까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그 너라는 책을 한 7년 전, 8년 전에 이제 썼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너라는 걸 썼다는 걸 왜 그러냐면, 자, 부부 환자를 보면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번에 분노 쓸 때도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여러분들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부인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좀 적긴 한데, 부인들은 남편을 미워하지 않는 부인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왜 부인들이 남편들을 미워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실토하시네요. 네. 말을 안 들어서도 맞는 말이고, 어저께인가 제가 유튜브 방송국에서 요새 결혼에 대한 거를 연구한 게 있어서 결과를 갖고 왔는데, 여자하고 남자를 비교해 보니까 다시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남자는 47%, 근데 여자는 23%밖에 안 되는 거 그래요. 예. 여자가 또 떨어지고 남자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다른 연구인데 혼자 살고 싶다, 이게 80~90% 나왔대요. 어떤 연구가 아니라 그 유튜브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부부가 사이가 나빠서? 부부가 중요하지 않아서?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여성들인 경우에 남편을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하느냐, 혼자 살고 싶어 하느냐, 그거는 남편이 싫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네, 상처 많이 받아서 여성들이 남편한테 상처받는 거는 저는 그 연구관계가 없을 때부터 옛날부터 알았었어요. 이거는 항상 부부싸움은 부인들이 불만 있지 남편들이 불만 있는 적 많지 않아요. 남편들이 불만 있는 사람 가끔 처음 사람이 불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인들이 불만이 다 많은데, 이유는 뭐냐? 남자들이 잘못해서 또 있을 수 있지만, 여성들이요, 관계에 대한 거가 여성들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만큼 알지 못해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는 늘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남자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는 여성들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보로 비유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을 남자들한테 하면요, 남자는 배가 터져요. 네. 네. 그 다 모든 남성들인 경우, 저도 그렇지만,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다가 되게 혼났는데, 나 좀 자유 좀 달라고 그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여성들은 사랑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걸 밥으로 한다면 여성들은 남자가 제공해주는 밥이 늘 배고파요. 사랑의 양이 적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사랑을 밥을 해서 남자한테 주면요, 남자는요 먹은 대로 또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들어요. 남자들은 사랑을 그렇게 해결할 만한 그런 힘이 여성들만큼 없는데, 근데 사랑의 깊이는 제가 볼 때 남성들이 더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결혼하면 아내랑 같이 결혼하는데 남성이 더 많고, 남자들이요 사랑은 잘 못하지만 순수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나쁠 것 같지만 순수하긴 해요. 사랑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인간한테 행복이 어떤 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볼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은요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은 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것이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뇌의 감정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이 우울은 이런 거예요. 지난 얼마 동안에 지난 시간, 한 달이건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행동을 한 것과 스트레스 받는 행동을 한 것과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면 우울한 거예요. 근데 특히 우울한 사람들인 경우는 행위를 별로 안 해요. 의무만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없이 의무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우선 이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진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웃음과 긍정적인 이런 기분이 나왔냐면, 이게 나온 거는 언제냐? 동물이 새끼를 낳는 행위를 한 다음부터 좋은 기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끼를 낳는 동물이라는 게 바로 포유류인데, 개나 고양이나, 이건 뭐냐면 새끼를 낳는다는 거는 새끼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어미가 소중히 여기서 기르거든요.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엄마하고 새끼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모든 관계의 첫 시점이었었어요. 이거를 포유동물이 진화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새끼를 낳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동물들인 경우는 알로 낳아요. 근데 이 포유동물인 경우는 그 알을 암컷이 자기 뱃속에서 길러서 다 크게 만든 다음에 출산을 해요. 출산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냥 배우는 걸 가르쳐요, 어미가. 그러면 새끼가 생존할 가능성은 그냥 알 탁 낳아서 거북이같이는 혼자 살거나, 새는 부모가 좀 봐주지만, 어류나 깨구리나 뱀이나 이런 동물에 비해서 엄마가 뱃속에서 새끼를 기르는 동물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포유동물인 경우는 새끼는 태어나면은, 거북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은, 알 속에 태어나면, 여러분들 태국에 가면 알겠지만, 거북이들은 일부러 같은 시기에 부화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북이 새끼들이 그 알에서 태어나서부터 막 해변으로 뛰어가요. 그러면 90%가 그 근처에 있는 동물들이 다 잡아먹어요. 태어나자마자 90% 죽어요. 10%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이것 중에 또 90%가 또 금방 죽어요. 한 1%만 살아남아요.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늑대나 이런 포유동물은 어떠냐면, 새끼가 딱 태어났더니 어미가 젖을 먹이고 따뜻한 품속에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인 경우는 다 표정이 있어요. 개도 좋으면 좋은 표정이 있고, 우리 사람도 좋은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동물들은 여러분 보면 다 표정이 없어요.
뱀 표정 없잖아요. 깨구리 표정 없어요. 근데 말, 개, 인간, 사자 다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렇게 좋은 기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물릴 때 어미는 되게 행복해요. 젖을 무는 새끼도 행복해요.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볼게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자,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노래는 다 사랑이지? 그러고 보니까 모든 영화도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오페라, 시,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아, 왜 사랑에 대한 걸까지? 사랑 아니면 이별, 이런 거예요. 좀 해서 어머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네. 고향도 사실은 뭐 부모 그립고 이런 거니까 사랑과 관련된 건데, 왜 사랑이란 말을 인간이 왜 좋아할까? 이거는 인간들이 사랑이 좋다라는 걸 인간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사랑은요, 인간들이 좋다라고 하는 주제는 뮤지컬이건 뭐건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다. 드라마건 뭐건 다 사랑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그냥 좋긴 좋은데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과학적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생활에서도 매일 사랑이 필요해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딸이 둘한테 건물도 하나씩 해주고, 자기도 건물 하나 해서 그 건물에서 한 달에 4천만 원인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살아도 된대.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sarcoma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내가 죽으면 자기 그냥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돈 사실 그거 있으면 뭐예요? 네. 사실 돈 별 필요 없거든요. 아내가 있는 것이 더 낫지. 그게 이제 사랑인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소중한 거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있을 때 몰라요. 네, 공개하고 똑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못 견디죠. 실제로 배우자만큼 같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을 때 그 중요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간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은 매일매일 존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랑이 뭔지에 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죠. 영양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그 양반이 무슨 내가 2천억짜리 회사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저는 2천억이 아니라 2천조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더 중요하지. 예.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부자분들 보면 어떠냐면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냥 숫자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숫자지. 돈 안만 있는 것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하죠. 하여간 인간의 마음을 건강하게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는 젊은이들의 사랑. 요거는 우리가 사랑이 맺어지기 전까지 할 때의 사랑이에요. 동물들도 이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짝짓기 할 때 서로 상대한테 끌리는 이런 사랑인데, 요 사랑의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 옛날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면 상대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만 생각나요. 입맛도 없어. 잠도 안 와. 예. 어쩌다 손대면 짜릿해가지고 막 전기통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랑이 이게 이제 젊었을 때의 사랑인데, 근데 이 사랑은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한테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가야 1년 이상 안 가. 대한민국에 딱 예외가 한 명 있더라고요. 오래 간다고 하는 사람, 최수종 씨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최수종 씨가 아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랑보다는 더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그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에 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조금 아까 얘기할 때 새끼를 기르거나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에 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새끼를 낳는 포유동물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전 동물은 없어요. 조류가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 포유류 같지는 않아요. 포유류 같지만 계속 가족을 이루지는 않거든요. 포유류서부터 시작됐다. 자, 이 포유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요건 그냥 여러분들 흥미 있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공룡하고 포유류하고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같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진화 경쟁을 해요. 근데 공룡은 2억 년 전에 어느 정도냐면은 키도 뭐 20m가 넘고 근육도 굉장히 세고요. 그 당시에 이족보용 두 발로 뛰어다녔어요. 포유류는요, 기어다녔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공룡을 포유류가 이겨요. 진화 경쟁에서. 왜 이기느냐? 그 가장 큰 게 바로 새끼를 낳는 태반을 진화시킨 거예요. 태반을. 이게 왜 그러냐? 태반을 진화시켰다는 것은 새끼를 낳는 거고,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고, 이 관계가 어미하고 새끼가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새끼들끼리 관계가 맺어지면서 형제들끼리 맺어지면서 나중에 수컷, 애비가 여기에 관련되면서 일부일처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집단을 이뤄서 집단이 그 하나하고 싸우는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다 사회적 동물이 지배해요. 곤충은 개미하고 벌이. 동물 세계에서는 포유동물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정점에 있죠. 생각해보세요. 혼자 하고 아무리 코끼리는 뭐 집단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인지혁명을 이루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이 집단을 이루는 숫자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여간 태반이라는 거를 진화시켰는데 이런 거예요. 태반에서 새끼를 출산하고 젖을 먹이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게 뇌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착. 이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미가 새끼를 몰라봐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동물들인 경우는 혼자 살아야 돼요. 누구도 날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예, 모든 다른 동물들은. 근데 포유동물인 경우는 자기 같은 편끼리 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래는 새끼가 죽으면은 와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원숭이 같은 경우 새끼 죽으면 어미가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이런 사랑이 있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타인이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너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라는 건 뭐냐면 나만큼 소중한 타인.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너겠죠. 중요한 사람들. 요게 이제 그 아까 애착이 되는데 자, 이제 새끼를 낳는데 나오는 그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호르몬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미쥐가 새끼한테 젖을 물리질 않아요. 처녀쥐한테 이 호르몬을 주니까 처녀쥐는 원래 자기 새끼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새끼 오면 물어 죽이는데 다른 새끼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남자들한테 이 사랑의 호르몬을 코로 흡입시켰더니 남자들이 상대 눈을 쳐다봐요. 이게 뭐냐? 상대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랑의 호르몬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자, 이 사랑의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알아요. 근데 사랑의 호르몬이 또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자, 사랑의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졌어. 근데 사랑의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사랑의 호르몬이 어떤 행위를 하면 분비가 돼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사랑의 행위라고 하면 사랑의 행위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위. 껴안는 거, 그렇죠? 껴안는 것도 사랑이고. 예. 저희 집 사람은 원래 꿈이 남자한테 탁 껴안길 때 자기 얼굴이 남자 가슴에 탁 가는 게 꿈이었대요. 우리 누워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 스킨십이거든요. 예, 스킨십. 사랑의 행위는요, 다 스킨십이에요. 처음에 만나면은 뭐 어떻게든지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손 잡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어깨로 손이 가고 허리로 손이 가고 그거 좀 더 친해지고 나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이 왜 그 스킨십을 할까? 사실 스킨십은 여러분들 그 스킨십 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스킨십을 할 때 이 사랑 행위를 할 때 뇌에서 양쪽의 뇌에서 아까 얘기한 그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거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라는 것과 다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고 분비되면 어떠냐?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이래요. 뭔가 아늑하고 뭔가 안락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합치되는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 좋아가지고 서로 바라볼 때 서로 손잡고 있을 때 이럴 때의 편안함.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 일요일날 뭐 사이 좋은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일요일날 사이 좋을 때 누워가지고 이 다리 있는데 양쪽 다리 피부가 딱 맞닿아가지고 있을 때 어떨 때 보면 너무 저 그게 좋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거가 그런 때 우리 뇌에는 양쪽의 뇌에는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요.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 인간한테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스킨십 하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스킨십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조금 비벼주시고 가세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사랑이 나오는데 동물들인 경우는 그걸 해요. 뭐 원숭이 같은 경우 털 고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끼리 지들끼리 맞대고 자고 그러는데 인간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스킨십은 누구만 되느냐? 배우자만 되고 어린 자녀만 돼요. 나이 든 자녀도 안 돼. 예. 그 다음에 강아지가 간혹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지금은 이제 이놈이 하늘나라 갔지만 예전에 보면 요놈이 강아지인데 요놈이 딱 1분만 허용해요. 밖에 나갔다 왔을 때 1분만 지가 달려붙고 우리가 만져주면 딱 좋아하는데 1분 지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예. 스킨십, 예. 배불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스킨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간인 경우는 사랑의 행위가 스킨십에서 다른 게 하나가 더 진화가 돼요. 자, 어쨌든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하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자기 친구가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울고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안아주는 거죠. 친구를 안아주는 거고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은 엄마가 가서 하는 거는 가서 꼭 안아주는 거잖아요. 왜 안아주느냐? 안아주면은 스킨십이 되면서 그때 그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안락함과 사랑받는 느낌 같은 게 좋은 기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한테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분은 다 여기 비슷한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건 포유동물인 경우는 스킨십이에요. 인간은 아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스킨십이 이게 이렇게 포유동물인 경우는 스킨십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냥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다가 모유 수유가 끝날 때니까 딸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난 젖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 이러는 거예요.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 아기가 젖을 빨 때 엄마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아기도 그렇고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포유동물은 어떠냐면 스킨십을 하면은 행복하다,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 이 조건만 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물리고요. 그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어미가 산에 나가잖아요. 그럼 새끼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지들끼리 털을 맞대고 자요. 이건 따뜻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스킨십이 되기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자다가 이런데 깨나잖아요. 그럼 깨나면 뭐 하냐면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놀고 싸워요. 물고 뜯고 노는 것도 스킨십이에요. 그러면 왜 얘네들이 그러냐? 얘네들은 이 행위를 하면은 행복하니까 계속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인 경우 뭐냐면 우리 손주가 1살, 2살 때까지 제가 길렀었는데 이놈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 우리 뭐하고 놀지? 맨날 노는 거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물들이 스킨십과 같은 거가 놀이예요. 인간의 놀이. 인간의 행복은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섹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건데 이거를 한국 사회는 다 박탈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요. 예, 그냥 공격이 나오고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떤 학원에서는요 그렇게 한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 안 된대. 공부에 방해된다고. 아니 그렇게 고해서 공부 잘해서 뭐래? 뭐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포유동물로 다시 돌아가서 하면은 포유동물인 경우는 지들끼리 같이 살을 맞대고 그 다음에 깨물고 놀고 하면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사냥 기술을 배우는데 또 뭐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포유동물 새끼들이 이렇게 놀 때 서로 깨밀 때는 조건이 뭐냐면은 상대를 안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하더라도 피가 안 나게끔 해. 이거 놀이의 조건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지 않고 상대랑 이 룰을 해요. 애들 놀이도 그게 전쟁 놀이 할 때 애들이 상대를 망대기로 패는 게 아니에요. 신용만 하지. 여자애들이 소꿉놀이 할 때 칼로 뭐 음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거로 해가지고 행위는 비슷하게 노는데 그런데 위험하지 않는 게 이게 놀이의 정체거든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축구 경기 이거 다 놀이예요. 스포츠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스포츠는 전쟁과 전쟁과처럼 싸우는데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물론 부상 주게 하긴 하지만은 그 법칙이 그런 거예요. 상대 다치지 않고 그런 룰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너무 재밌게 지내는 거. 이럴 때는 뭐냐면 놀이할 때는요 옥시토신이 막 분비돼요. 인간관계에 맺을 때 행복감이.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퍼져 있어요. 축제 다 이거. 저는 우리 딸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는 몰랐는데 아니 뭐 때문에 생일날 케이크를 하지? 저 그랬었어요. 우리 집사람 결혼해가지고 저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괜히 별로 먹지도 않고 살찔 것 같은데 그걸 왜 할까 했는데 나중에 딸이 나고 아들내미 나고 아들 할 때까지 잘 몰랐어. 근데 딸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박수치고. 근데 그게 다 논리적인 거예요. 다. 그게 인간 살면서 사실 그거거든요. 저가 만약에 죽기 직전이 된다 그러면 저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내용들은 다 딸아이하고 생일날 노래 부르던 거, 어디 가서 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은 행복을 아십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어느 게 행복한지 잘 몰라요. 아까 스킨십 해가지고는 인간은 배우자고만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조직은 만약에 우주에서 외계 생물체가 와요. 그럼 지구인들은 다 같이 하나로 협조해서 대항할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이 큰 기업은 뭐냐면 삼성 같은 기업은 딴 게 아니라 그 수십만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능력을 갖고 있는 데가 재벌이 되는 거고요. 조그만 걸 만들면 조그만 것밖에 운영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화되면서 관계를 맺는 거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 만들어지는 게 가만 보니까 사랑을 맺힐 때마다 만들 때마다 우리는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계속 누구랑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뭘 하려고 해요. 만나고. 그래서 스킨십 할 수 없어서 스킨십 이외의 인간이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그게 그냥 답을 얘기하면 언어예요. 그럼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건 이제 할게요. 자, 인간은 스킨십 말고 언어 이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뇌를 맞추는 거를 진화시켰어요. 그게 여기 있는 거울신경세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원숭이 붙어 있는 건데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래 손을 움직일 때 이 행동을 나타내는 전두엽이 이제 운동을 하는 데인데 이 전두엽에 있는 손의 부위가 움직여요. 근데 한 원숭이가
자기 손도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나중에 봤더니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걸 얘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서부터는. 이 복제를 하면 뭐냐면 그러면 다른 원숭이가 제가 땅콩을 집으려고 하는 건지 호두를 지려고 하는 건지 다른 원숭이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의 손을 복제하는 거는 다른 원숭이의 마음,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진화시켰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복제를 해요. 인간의 거울신경세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형계라는 거가 뇌에 포유동물서부터 있는 마음, 사랑이 있는 데가 변형계라는 데예요. 저기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포유동물, 우리 사회적 동물들 다 어떠냐면 그 자기 감정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어디다 내느냐? 여러분들 얼굴에다 내요. 저는 이렇게 강연하면서 얼마 전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스크 쓸 때.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 쓰면. 네. 아니, 마스크 쓴 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표정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어떠냐면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남편 들어올 때 표정 싹 봐요. 인상 찌푸리고 들어오면은 가능하면 돈 얘기 안 해요. 싸움 나니까. 네. 남편들도 집에 뚝 들어올 때 부인 얼굴 싹 봐요. 그래서 부인이 얼굴이 안 좋으면은 술 안주 해달라는 얘기 안 해. 이게 터지니까. 네. 이거 뭐냐면 우리도 다 무의식적으로 다 봐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변형계의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 이 얼굴 표정에 나타내요. 다. 포유동물은 다 그래요. 사자나 고양이나 우리나 화날 때 하는 거 인상 쓰는 거 똑같아요. 다 찌푸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왜 얼굴에다 이걸 표현하느냐? 같은 편한테 내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표정이라는 거가. 네.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는 둘이서 보면은 서로 얼굴만 봐도 마음이 통해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그 표정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표정이 이렇게 나와요. 요건가? 네, 표정이 여기 나오잖아요, 얼굴에. 그럼 이쪽 거울신경세포가 이 표정을 복제해요. 그럼 자기 얼굴에, 자기 머릿속에 가면, 아, 이게 어떤 마음이다 하는 게 이 표정이 나와. 그럼 이에 거울신경세포 보면은, 아, 내 생각이 한 바퀴 돌아서 왔네? 이렇게 돼요. 요거를 변형계 공명이라 그래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직접 피부 접촉하지 않아도 멀리 바라만 봐도 마음이 통할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더 첨가하는 게 뭐냐면 언어가 또 여기에 더 관련돼요. 이건 표정 보는 거고, 언어는 어떠냐면 이 거울신경세포는 이래요. 어떻게 언어를 하냐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좋아합니다 라고 남편이 좋아합니다 얘기할 때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아니,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대답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가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걸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좋아합니다라고 할 때는 좋아할 때 내 몸에 있었던 감각을 거울신경세포가 되살려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남편과 나하고 사랑할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사랑의 상태, 뭐 부부관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를 너무 위해 줄 때도 있고, 요 사랑과 관련돼 있었던 그런 몸에 있었던 감각들이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되살아나요. 이걸 되살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이 서부에 있고 동부에 있는데 동부에 있는 사람이 서부에 있는 사람 애인한테 또 부인한테 전화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혈중에서 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의 농도를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성의 몸에서는 이 사랑의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가 그냥 말이 아니라 인간의 뇌는 이거를 갖다가 호르몬을 반응시켜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사람이 해외여행 가고라 그러면 전화해 출장 가면 전화해. 아, 그 전화 못 때문에 하라 그러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고서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여성들인 경우는 남편이 출장 가거나 아니면 낮 시간에 일하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은 남편하고 사랑하는 거와 같은 피부 접촉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예.
이 여성들이 말을 통해서 여성들이 하는 건 여성이 제일 잘하잖아요. 여성들끼리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수다가,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수다가 여성들인 경우에는 하여간 우리 네 명이서 이제 얼마 전에 일본 갔는데 2시간 정도 밥을 먹는데 남자들끼리는 다 하다가 할 얘기 없으니까 핸드폰 보다 이러는데 여자 4명은요 어떻게 쉬지도 않고 계속 무슨 주제가 나와요. 계속. 그리고 나오는데 계속 또 붙잡고 얘기를 해. 네.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어보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 네. 그럼 여자들인 경우는 왜 수다를 할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심각하면 재미없어요. 내용이 없어야 돼. 아까 놀이할 때 아주 놀이가 위험하지 않는 것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다하는 특징이 뭐냐면 심각하지 않는 것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상대한테 굉장히 몰두해져요. 남자들은 누가 얘기하다가 뭐 잘못하자면 톡 쏘아야. 이게 안 돼, 남자들은 대화가.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막 박수 쳐줘. 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관계에 행복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남녀가 스킨십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은 이런 거에 행복을 아는데 우리 남자들인 경우는 이런 행복을 맞지 않는데 남자들도 자기들끼리 있어는 이걸 해요. 상사 욕하고 이럴 땐 해요. 네. 하는데 여성들에 비해서 사랑에 대한 건 확실히 남자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뭐 섹스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나오는 것처럼 피부 접촉에 의해서 결국은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사랑이고 이게 인간들인 경우는 언어를 통해서 동성끼리도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이웃 간에도 친한 사람 막 누구하고나 관계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 파생된 걸 사실은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에서부터 나온 거지만 이게 모든 인간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다시 제가 이제 너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너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 인간은요. 나 말고 소통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저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요. 그 전화 걸었던 친구는 누구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친구는 아프기도 하고 또 뭐 하다가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왜 이걸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몇 마디 통한 것만 하더라도 저 마음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거의 정체가 어마어마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나 이외에 타인과 얼마큼 마음을 맞추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맞추는가?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거를 연구를 쫙 했어요. 연구 결과가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했느냐? 아니었어요. IQ가 150 이상이 된 사람이 행복했느냐? 아니었어요. 고관 대작했던 사람이 행복했느냐?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오늘 얘기했던 인간관계를 뭐 가족을 포함해서 인간관계를 깊게 한 사람들이 결국 마음에 죽기 직전이나 그 전에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찮다고 뭘 안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마음에 대한 걸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인데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하고의 관계에서 감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몸 상태예요. 여러분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어디 아프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네. 이거는 몸은 우리가 나지만은 몸의 상태는 뇌가 몸의 상태를 파악할 때는 내부 환경이에요. 내부 환경을 느껴가지고 좋으면은 몸 상태가 좋을 때 운동 많이 하고 뭐 뿌듯하고 뭐
살도 좀 빠지고 그럴 때는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들에 대한 거는 몸 상태가 좋은 걸 표현하는 게 다 좋은 기분이에요. 몸이 날아갈 듯이 기쁘다,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몸 상태.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느꼈던 것과 이것도 이제 감정이에요.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 자기 몸에 느끼는 감정이 좋은 거를 자꾸만 하는 사람. 저가 자전거 타는 건 아마 그걸 거예요. 자전거 탈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힘이 있어가지고 언덕 막 올라가는 그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 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몸 상태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나하고 세상과의 관계예요. 동물, 혼자 사는 동물들 보면은 먹이를 구할 수 있는지, 천적이 와서 내가 위험하지는 않는지, 자손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 인간 같으면 이게 뭐냐면 재물을 갖고 있는지, 좋은 집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감정이고, 살아가면서 위험 닥치고 먹이를 구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어떤 게 기분 좋았고 어떤 게 기분 나빴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된 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을 아십니까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마음을 재현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은 어떻게든지 다시 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인데요. 이런 거예요. 관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군산시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음식점 이름이 뭐예요? 네? 어디, 무슨 가게요? 네? 찐집이요. 이성강. 아, 제과점. 아, 예. 그 집이 왜 제일 유명해요? 쉽게 얘기하면 맛있죠? 그 집 주인이 볼 때 맛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먹을 때 맛있는 빵을 만들기 때문에 그 집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그 제과점의 가치는 그 주인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이 군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빵 맛을 맞는 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란 누구냐면은 자기 이외에 타인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음식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편리한 걸 하는 사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사실 싱그러운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주 훌륭한 가수가 있고, BT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훈아 씨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가수들이 왜 훌륭해요?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 BTS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훈아 씨보다 엄청나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은 자기 이외에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애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 못 만나게 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능력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도 똑같아요. 뭐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았어. 예. 예.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우리 사회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는 나 말고 타자를 얼마큼 아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그 관계를 맺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은 어떠냐면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그게 행복인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느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배우자를 제일 미워한다는데,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요, 형제들, 뭐 엄마 다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갖고서 이제 그 다음에 끊고 안 만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떠냐면 본인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나 이외의 사람이 중요한 게, 그 중요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 자기랑 시간을 제일 많이 지내고 자기하고 제일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자식, 예, 친구, 같은 동료가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큼 만드느냐가 그 사람이 행복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 인간이 보면 인간이 배움의 시간이 커요. 청소년기가. 그죠? 거의 18살 때까지 배우잖아요. 뭐 대학까지 가면 20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이렇게 배움의 기간이 긴 건가? 그랬더니 배움의 기간이 긴 거는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육에서 하는 것 같처럼 무슨 뭐 수학을 배우고 저 과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놀이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깊은 인간관계를 배우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놀이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놀이를 하는데 삐져. 놀이를 하다 보면 잘 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놀이가 너무 재밌고 대부분 다 놀이가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기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몰두하면서 재밌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잦단 말이에요. 놀이하다 보면 많이 싸워요. 애들 보면 놀이하다 보면 어린애 미숙한 애들일수록 막 잡아채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좀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놀이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친구랑 싸우면 안 돼요. 계속 놀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싸운 애하고 화해하는 걸 연습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참으면 또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푸는 걸 연습하고, 고차원적인 걸 점점 연습하는 거, 이거를 배우도록 하는 게 청소년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냐면 공부만 하는 걸로 알아요. 실제 중요한 거는 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저는 젊은 부부들인 경우에 오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 전에 온 친구는 이런 친구인데, 요새 이제 남자들이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MZ세대 남자들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여자가 우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친구가. 근데 이제 부인도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남편한테 이렇게 의존적인 성격인 사람들 아닌데, 부인도 이제 독립적이긴 해요. 근데 뭐로 싸움이 돼서 왔냐면은, 뚜러뻥 갖고 싸움이 됐어요. 변기 뚜러뻥으로. 부인이 변기가 막혔어. 네. 부인이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싸워가지고 부인은 안방 변기를 쓰고 남편은 마루에 있는 변기를 써요. 근데 부인 변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남편한테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때 이 남편은 뭐냐면 네 거는 네가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공대고 부인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공대니까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이 부인한테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안 돼가지고 그걸 싸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왜 결혼했느냐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올 때까지 왜 그걸 해주는지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해결되고 이제 그렇긴 했지만은 많은 경우에 뭐냐면 이제는 그 같이 살 때 어떻게 해서 화합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적고 손해 안 봐야 된다는 거, 공정해야 된다는 거, 이 고지식한 공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이상한 싸움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 경우에 말도 안 통해. 예.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는 남편이 뭐냐면 남편이 교수예요. 그때 의대 교수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갖다가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편은 또 육아도 잘 안 도와주는데 넌 그래라 하고 혼자 했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부인이 모유 수유하는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거 이제 소리 질렀어요. 힘들다고 이제 짜증냈어요. 이 남편이 누가 너보고 그거 했어 이러면서 남편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하고 다른 타인에 대한 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할 때 우리 남자들은 관계에 대한 거 좀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상대가 나하고 다르고 상대가 어떤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봐요. 이거는 상대 관점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 관점을 왜 못 보느냐? 그냥 저희가 볼 때는 논리를 박탈해서 그래요. 이 친구들은 둘 다 아까 얘기했던 친구 다 공부 잘했던 친구고, 정말 부모가 어떤 부모들인 경우는 한 친구는, 이 친구는 맨날 몽둥이 들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죽이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요. 폭력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어른들 중에서 정말 사회 질서를 어기는 어른들을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군대 갔을 때는 그냥 자살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친구가 있는데, 머리도 좋아요. 머리 좋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떠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불안하니까 이 친구를 못 놀게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애들 보면 요 뒤에 바퀴 달리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그것도 위험하다고 못하게 했고, 친구를 못 만나게 했어요. 자전거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애들인 경우는 알지만 이런 거 그때 유행하는 걸 못하면 다른 애들하고 놀지 못하거든요. 그럼 친구가 없어져요. 친구가 박탈되고 혼자 있는데, 그런 공부 좀 잘하는 애들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 잘하니까 대충 대접을 받는데, 그 다음에 고립되거든요. 관계 맺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분노가 있고, 그 분노가 이상하게 나와서, 그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면서 심층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분노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 어머님이 잘못이냐? 모든 어머니들이 무슨 자식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옆집 저렇게 공부시키는데. 네. 그 불안이 많으니까 못 놀게 하고, 못 놀게 한다는 거가 그냥 이거 못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 손주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우리 뭐하고 놀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노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박탈당했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행복한 걸 갖다가 없애는 건데, 이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가 다른 친구들을 하는데 이걸 다 뺏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가족들끼리 이거 참 많이 해요. 어떻게든지 놀 수 있게끔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한대?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배우자는 내가 모르는 어떤 행복감에 대한 걸 저걸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 나도 그걸 한번 배워보겠다라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부부는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행복은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은, 부부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잖아요. 재산이 한번 그렇다 치는데 과거를 공유하거든요. 인맥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자손을 공유하고, 모든 걸 다 같이 공유하는데, 그럴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인 경우에 이혼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혼이 너무 힘들고 해결이 안 되고, 실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인이 자기 바람 펴도 자기 안 도망갈 거라고 해서 했던 그 남성같이럼,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사실 여성들은요, 사랑에 대한 거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제가 여성 편을 많이 들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이래요. 사랑에서는 여성은 이기적이에요. 네. 여성은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아프게 하면 가차 없어요. 남자들은 어떠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신해도 어떤 남자는 끝까지 그 여자한테 끌려가면서 돈 뺏겨요. 남자들은 하나님 참 묘하게 만든 게, 사랑을 많이 아는 여성들인 경우는 사랑에서 되게 이기적이고, 사랑을 잘 모르는 남자들인 경우는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남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해주는 게 없대요. 그럼 전 속으로 어떻게 했냐면, 참 당신 철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바라냐? 전 그거거든요. 어떤 여성도 제가 볼 때는요, 남편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부인은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한테 잘해 주면 가지, 날 힘들게 하는데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적 없어요. 예. 남자들은 달라. 예. 남자들은 좀 순수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사랑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을 잘 모르는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사랑을 줘야 돼요. 마중물같이요. 그럼 여자가 사랑 받잖아요. 그럼 여자는 사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중물 받으면 이게 몇 배가 붙을려져요. 그걸 반을 자식한테 주고 남편한테 한 3을 줘요. 근데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준 거에 3배는 받아. 이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절대 남자가 먼저 사랑을 안 주는데 남자 사랑해 주는 여자는 없어요. 그걸 여자들이 이래요. 내가 뭐 자기 엄마인가? 이래요. 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사랑은 묘하게 사랑해. 기술도 남자가 서툴고 사랑도 잘 못하고 하는데 묘하게 사랑이 먼저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야지만 이 사랑이 성립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아시고, 이건 여성분들 듣지만 남자분들 들으시는데요. 괜한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도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거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죠. 절대 속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분노는 과학이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일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미워하는 사람? 네? 솔직하게. 네? 남편이지 누구예요? 남편이죠.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남편이죠. 두 번째로 미운 사람 누구예요? 시댁? 시댁도 밉지만 시댁은 뭐 남편하고 비슷한 거니까. 남편하고 하는 싸전. 두 번째로 미운 게 자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일 사랑이 깊은데 제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제일 분노가 있지, 모르는 저 강원도에 사는 이씨 아저씨는 하나도 밉지 않아요.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이 미움이 되지, 이건 뭐냐면 분노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아까 이제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사랑이 그 관계가 없는 사랑과 관계 있을 때 사랑해서 얘기해서 관계 없을 때는 짝짓기 할 때만 나오고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노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분노의 정체는요, 파괴예요. 원래 분노는 뭐냐면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인데 다른 생명체를 죽여야만 돼요. 살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은. 지금 밖에 있는 동물들 다 그래요.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되게 우아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분은 한 1000개의 생명체 죽이고 오셨어요. 네. 멸치 드신 분은 그런 거죠. 네. 우리 인간은 직접 동물을 잡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동물을 죽인 거 아니에요. 닭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에. 우리는 지금 음식이 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정체는요, 처음에 분노는 뭐냐면 먹이를 잡고 먹이가 안 되기 위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대항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분노였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파괴적이에요. 자, 이런 분노가 인간한테도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고 나와요. 지금도 돌려차기 나면 그 발 뻥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부인을 미워할 때 부인과 자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미워하죠? 왜 미워할까? 왜 분노가 관계에서 제일 많을까요? 그거는요, 파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있냐면은,
분노는 다 이럴 때가 있어요. 불공정한 관계를 해줬을 때, 엄마가 내 아픔은 안 알아줬을 때, 예. 동생하고 나하고 차별됐을 때, 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죠. 우리 남편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나한테는 똑똑하다. 뭐 자기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1등신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아프다면 병원 가라 그런다. 뭐 이런 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불공정한 관계를 내가 정당한 대접을 못 받았을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인간이 사랑하는 관계 내에서 분노가 나오거든요. 남편한테 제일 많이 나온 건 남편하고 관계가 제일 많다는 거고, 남편한테 제일 기대가 많다는 거고, 벌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남편이 못 알아들을 내용이 제일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아까 제가 뭐 부인들이 사랑에 대한 거를 갖다 남편이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조건은 맞지만 모든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기 남편이에요. 예, 사이가 좋으면, 사이가 좋지 않을 때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왜 이 분노가 있어야 되고, 그 분노의 그 기능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쓴 책의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분노는, 사회적 관계 내에 있는 분노는 상대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둘 사이가 불공정한 관계고 내가 관계에서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거를 교정합시다. 잘못된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목적인 그것 때문에 나오는데, 실질은 어떠냐면 상대를 막 파괴하거나 공격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같은 편 내에서의 분노는 상대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관계에 대한 것을 교정합시다. 즉 이거를 오늘 앞에 얘기한 사랑하고 관계에 맺으면은, 사랑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킵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자, 배우자한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한테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 안 해요? 근데 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래요. 말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싸움은 없어져요. 그 즉시에 싸움, 갈등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자도 이 화가 풀어지지 않고요. 말 안 하는 본인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그런 감정이 누적돼요. 그러다가 이상한 데서 와락해요. 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 다 그래요. 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은요, 이 친구는 성실한 친구인데, 같이 의국에서 있을 텐데 부인한테 전화하면 네! 이러고 받아요, 전화를.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저희가 정신과 의사에서 볼 때는 아마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혼났던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가 있는 거고, 그것도 관련이 있고, 그죠? 아이들이 처녀귀신 무서워하잖아요. 왜 처녀귀신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처녀귀신이 젊었을 때 엄마예요. 젊었을 때 엄마 중에서 나를 막 때리려고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엄마의 엄마에서 그 이미지를 빼서 처녀 귀신으로 집어넣고, 그거 뺀 엄마를 내 엄마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님의 악의 상징이 처녀 귀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처녀 귀신,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 예. 그리고 여성들인 경우 그렇잖아요. 사실 여성들이 남편하고 사이가 나쁘면 애를 잔인하게 패요. 많이 패보셨을 거예요. 예. 아주 잔인하게. 고개 흔드셔도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성들인 경우는 맨스 전에 일시적으로 우울이 오면서 그때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사실 감정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 무서워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그냥 대충 물러서는 게 없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있으면요,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쓰면 남자들이 다 지는 게 여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뭐로 물러서냐? 조그만 거 갖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 남자들은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런 싸움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성들은 이런 상대하고 싸움이 있을 때 여성들은 남자들 같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싸움이 되면은 자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 거를 그런 싸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수가 확 올라가요.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싸우면서도 웃어요. 네. 맨날 싸우기 때문에 애하고 싸우고 남들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조그만 거 참지 못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서워하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은 왜 있냐면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말 안 하신다는 것 같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왜 말을 안 하거나 억압하느냐 이거는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터지는 일이 많거든요. 부모한테. 예. 솔직히 얘기하면 혼나요. 엄마 미워 이런 거 하면 잘못해서 혼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제 갈등 피하는 형태가 돼요. 이게 의외로 남자들이 많아요. 여성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갈등을 피하면은 그 순간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농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거리를 약간 두게 되거든요. 그럼 여자들인 경우는 남편이 거리 두는 걸 알아요. 그럼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이 또 화를 내고 해서 이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면은 그거가 더 큰 손해가 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이 얘기를 하면은 풀어지면 부인들인 경우에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실제 부정적인 감정에 아내에 대하고 뭐가 불만이 있는 거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게 그거를 부인하고 얘기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되면 어떠냐? 결과가 이거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할 때보다 몇 배가 더 사이가 좋아져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 상담할 때 부부가 우리 남편이 너무 화가 나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난 부인한테 이것 때문에 못 참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돼요. 화가 나는 게 있으면. 근데 이 화를 누르잖아요. 그럼 해결하기 어려워요. 화가 난 부분에 대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럼 화가 났다는 거가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조금만 얘기하면 풀어질 수 있는 내용이지 무슨 부부가 싸워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게 문제지. 얼마 전에 이제 온 양반도 그런 경우인데 이 양반 어머님이 너무 무서운 어머니였으니까 그 대학교생 양반인데요. 이 어머니한테는 어머니가 얘기하면 뭐 밤에도 지금도 가서 뭐 어머니 시중 다 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부인이 어머니한테 많이 당하거든요. 뭐 혼수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별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부인을 욕하면 이 남편은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정도는 아니신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도 사실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본인이 부인보다 먼저 어머니한테 당했거든요. 예. 먼저 당했어요. 제가 얘기한 양반은 어떤 양반은 조금 아까 얘기한 양반은 이런 거예요. 이 양반은 어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냐면 어머니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이 양반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전인가? 막 성적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친구 면회 가는 걸 못 가게 해요. 근데 대학교 농구하는 것도 못 하게 해요. 어머님이. 그러니 행동을 그렇게 규제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을 무조건 따라. 그러니까 부인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딴 게 아니라 어머니 얘기 주제가 나오는 게 골이 아픈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예전에 어머니한테 그랬던 것이 기억난다는 걸 얘기하고 아내한테 진정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해결되니까 어떠냐면 그 전에 비교할 수 없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잘 이해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가 화나고 싸우자고 하는 거가 실제로 그 주제도 굉장히 좋은 사랑의 관계로 이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이 화났을 때 또 남편이 화났을 때 너무 얼지 말고요. 한번 들어는 봐봐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실제로 그게 아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은 사실 없을 거거든요. 서로 그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타협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분노는, 같은 가족 내에 있는 분노는 상대를 파괴시키고 상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억울한 사람이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에 단서를 준다. 그리고 분노가 만약에 해결될 수 있으면 처음에 사랑할 때만큼 어떨 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노를 다루면 좋지 않을까. 늦게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사는 여러 가지로 좋은 추억을 저한테 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반갑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네.